난민이 입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박해, 분쟁 혹은 다른 상황에 대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난민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 2일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멘인 78명이 입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점차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난민 찬반 집회가 전국에서 수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자국민 안전, 가짜 난민 추방 등을 요구하면서요. 제주에 예멘 난민이 들어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온다고? 그럴 순 없지. 난민이 얼마나 문제인데. 근데 뭐가 그렇게 되는데? 정확히 몰라. 한번 알아볼까? 국내 난민 인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난민 신청이 423건에서 2017년 9,94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난민 인정률은 18.2%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적, 인종별 범죄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 통계당국은 인종에 따른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 소득과 같이 실제보다 거대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스웨덴의 성폭행 통계를 1975년과 2014년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과의 연관성 근거가 없습니다. 이 오해는 난민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두려움과 연관되는데요.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해온 사진이나 영상들은 이미 과거에 가짜로 판명난 바 있습니다. 국내 가짜뉴스들은 해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라며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그 출처는 언론이 아닌 미국판 일베라 할 수 있는 혐오 사이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가짜뉴스의 생산지는 다름 아닌 극우 기독교 단체였으며 조직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교가 여성 혐오적이라는 프레임은 반대로 한국의 지배적인 남성 문화를 감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난민 신청자 1인당 138만원 지급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난민 신청자 중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2018년 1에서 4월간 난민 신청자 5,436명 중에서 485명만이 생계비 신청을 하였고 그중 325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인원의 4%만 수령했을 정도로 그 비율은 적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3만 2,900원이고 5인 가구 기준으로 138만 6,900원이며 난민시설 이용자에게는 미이용자의 50%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난민 1인당 138만원 지급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한 가짜뉴스에서는 서울시가 500에서 1,00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 주체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2017년의 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의사 2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뭐야,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난민과 더 물어서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어.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은 다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출발은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나의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